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제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의 황당 협박, 코미디가 된 의사 파업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점점 이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라고 나섭니다. 사법 처리,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진행되는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의사들을 감옥에 쳐넣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진짜로 의사들이 파업하면 감옥에 쳐넣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진짜로? 예. 하지만 저는 이것을 거짓말로 봅니다. 윤석열은 지금 황당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의 법치가 이건 건지는 모르겠는데 법에도 없는 사법 처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뭘로 사법 처리할 건데? 뭘로? 파업했다고 사법 처리를 한다고? 그 뭘로? 대단한 소리 하고 있네. 담합? 글쎄, 담합 정도로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담합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담합 가지고 이게 사법 처리가 된다? 글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껏 해봤자 집행유예일 텐데, 근데 감옥에 쳐넣겠다고? 담합으로? 아니, 이걸 담합으로 감옥에 쳐넣는다면은 그러면 대기업들은 뭐가 될 텐데? 예. 자, 그래서 제가 코미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검사 파견을 한다, 사법 처리를 하겠다, 이거는 다 뻥카고요. 이 뻥카를 받아든 의사들도 이게 뻥카란 걸 알고 있어요. 돌려서 말하자면 이들은 현재 약속 대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뻥카가 말폭탄이 무섭고 셀수록 사실은 약속 대련은 더 효과적인 거죠. 행동보다 말이 앞선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이것이 약속 대련이다, 연극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오늘자 언론 보도인데요. 의사 집단 행동에 신속한 사법 처리를 하겠다.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하겠다. 야, 진짜 작정했나 봐. 그러면서 윤석열은 세계 어느 나라 의사가 환자 목숨을 볼모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까지 나오느냐? 투쟁했던 선배 의사의 호소, 처벌 가능성 높다. 돌아와서 대화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 자, 그러면 투쟁했던 선배 의사가 누구냐? 이 사람은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권용진이야. 요새 용진이가 너무 사고를 치나가지고 신세계 정영진도 사고 치고 저 강북구 박용진도 사고 치고 해서 내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자, 여기도 권용진이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 의료 법학을 전공한 법학자이자 또 의사였던 사람인데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관사를 맡았고 의협 대변인까지 지냈다고 나옵니다.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자,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관사.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투쟁. 당시 2000년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얘네들 의사는 뭐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만만했던 거지. 만만하니까 싸웠던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는 야, 니들은 싸우지 마. 아유. 그때 의학 분업에 반발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가지고 뭐 문제 생겼어? 뭐 감옥 갔어? 없어요. 근데 이제 와 가지고 야, 하지 마. 처벌받아 위에 모임 하지 마. 뭔데 이 새끼 이거? 이자는요. 처벌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 그때 우리는 김대중이었으니까 싸운 거고, 야, 지금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 에이, 야, 대화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꼬로만 새끼지. 예? 그 경상도식 표현으로 꼬로마다 얘기해요, 꼬로마다. 이 꼬로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시작은요, 어패류가 상했을 때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알죠? 이상한 냄새. 예. 묘하게 기분 나쁘고 정말 이상한 냄새 나죠? 예. 어패류가 상했을 때 나는 그 이상한 냄새, 그 불쾌한 악취를 보고 꼬롬한 냄새라고 얘기를 해요. 즉 뭐다? 그런 악취와 비슷한 행동이다. 그래서 꼬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꼬롬한 놈이에요. 경상도 사회에서 사람들은 꼬롬하다는 얘기 알아요. 그죠? 예. 자,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 면허 박탈, 처벌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런 거 없어요. 의사들도 이거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얘들 하고 있는 얘기 다 개뻥이야. 자, 지금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네, 전공의들이 어쩌네, 진짜로 할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직서를 냈네, 어쨌네 하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면허 정지되면 어떡할래? 면허가 박탈되면 어떡할래? 아니, 감옥 가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법을 뒤져봤어요. 의료법 제59조 2항.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 이게 이른바 업무 개시 명령, 업무 재개 명령, 진료 복귀 명령 이런 겁니다. 자, 아니 명령은 어기면 되지 뭐. 자,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된다? 제66조 자격정지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 근데 각 호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 명령, 진료 복귀 명령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 나와. 제10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그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데 자격정지가 몇 년?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쯤 쉬면 되는 거야, 까짓 거. 의사들 중에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뒀다라는 사람은 까짓 거 나 1년 좀 쉴래? 아이씨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상황이 이런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눈이나 깜짝하겠어? 누가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의사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진료 개시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자격정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면허 취소는 어떻게 되느냐? 면허 취소를 하려면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면허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경우에도 이 면허 취소, 제65조인데요. 면허 취소와 재교부, 그 어디를 봐도요, 진료 개시 명령, 진료 재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딱 하나, 3번 이상 면허 정지를 받은 경우에 면허 취소가 가능해. 3번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면허 정지를, 자, 진료 재개 명령을 내렸어. 어겼어. 그럼 면허 정지를 내려. 면허 정지 1년까지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1년 뒤에 또
진료 개시 명령했는데 또 어겼어. 그럼 또 1년 전원 면허 정지. 그럼 또 이렇게 3번을 해야지 겨우 면허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면허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면허 취소도 안 되는데 감옥에 어떻게 보낼 건데? 자, 여러분. 신해철 씨 아시죠? 가수 신해철 씨. 의료사고로 사망합니다. 신해철 씨의 주치, 그러니까 신해철 씨를 죽인 그 의사. 알고 봤더니 신해철 씨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료사고를 냈고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신해철 씨 이후에도 의료사고가 있었고 역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이 사람 때문에 사망한 환자가 3명 이상이야. 그런데 이 사람 면허가 박탈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사람 감옥 갔다? 감옥 안 갔어. 형은 나왔는데 이게 뭐 집행유예 이런 게 돼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3번째인가 4번째인가 하여튼 몇 번 추가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감옥 갑니다. 자, 사람이 죽어도 면허 취소가 안 되는데 기꺼지꺼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 개시 명령 어겼다고 감옥 갈 것 같아? 말도 안 되죠. 자, 윤석열은 지가 검사다 이거지. 어디서 법을 희한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검사가 법 기술을 부려서 의사들을 감옥에 쳐넣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검사야 말이야. 검사 출신이 내가 말이야. 니들 감옥 하나 못 쳐넣겠어? 내가 어디 저 구석에서 법 하나 찾아내가지고 니들 감옥 보낼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에요? 아이고. 자, 이거를 의사들은 모르겠어? 의사들도 알아. 알지. 아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 약속 대련인 거지. 이거를 모르면은 약속 대련이 아니겠지만 알고 있으면 약속 대련인 거죠. 자, 그리고 의사들은 뭐 변호사가 없겠어? 의사들은 변호사 뭐 선임 안 할 것 같아? 다 하지. 의사들 친구 중에 의사들이요. 가장 친한 직군이 뭐냐? 의사 빼고 의사들이 가장 친한 직군. 변호사예요. 그다음 뭐? 기자예요. 의사들이 가장 친한 직군, 가장 교류가 많은 직군은 변호사 아니면 기자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아주 그 대기업 뭐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이거나. 자, 그러면 그 중에 자기 친구 중에 변호사 하나 없겠어? 있는 거죠. 그래서면은 다 물어봤겠지. 야, 우리 감옥 가냐? 처벌할 수 있어? 못 한다는 거 지들이 뭔지 알지. 의료법? 의료법이야. 아니, 의사들이 뭔지 알겠지. 그럼 모를 리가 있나요? 종합해보면 뭡니까? 이런 거를 보고 약속 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사와 윤석열 정권 사이의 이 갈등, 이거 아무리 오래 끌어도요, 선거 전에 끝납니다. 선거 전에 마무리될 거야. 제 예상은요, 선거 한 며칠 전쯤에, 일주일 전후로 그때쯤에서 마무리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파업을 하네, 마네, 뭐 파업에 들어갔네, 어쩌네, 뭐 병원 몇 군데가 문을 닫았네, 이런 생쇼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협상안이 좀 나가긴 나갈 거예요. 그 협상안 나오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실랑이를 하는 척 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선거에 임박해서 합의를 볼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의사 정원 2,000명 늘리겠다라는 거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지금 의사 정원이 3,000명이에요. 연간 3,000명. 연간 3,000명을 지금 뽑는데 여기에서 2,000명을 늘려서 연간 5,000명을 만들겠다고 갑자기? 지금 3,000명인데 2,000명을 더 뽑겠다고? 지금의 3분의 1을 정원을 늘린다고?
자, 지금 의사 정원 한 해 의사 뽑히는 의사 숫자가 3,000명인데 이 중에 여기에서 2,000명을 더 뽑는다고? 참, 이 가당키나 한 얘기 아니 가능하기나 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어? 그럼 지금에 보다 그러니까 의대 교수 수를 거의 2배 가까이 늘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갑자기 2배를 늘려? 못 늘려요, 그거. 불가능해. 아니, 교실은 어떻게 할 건데? 에? 학교 건물은 수업은 어디서 할 건데? 예.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2,000명은 애시당초 뻥이었어. 가장 현실성 있는 증원 숫자는 300에서 600명 사이예요. 이것도 많이 느는 거야. 3,000명을 지금 뭐 정원인데 갑자기 20% 600명을 늘린다? 이것도 사실 좀 오버예요. 매년 100명씩 꾸준히 늘려나간다면 모를까.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걸 봐도 생쇼라는 게 티가 나죠. 뻥카예요, 뻥카. 우리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선거에서 이기려고 지금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참 나쁜 정권인 거죠. 참 나쁜 정권인 겁니다. 박근혜 말 맞다나. 아유, 참.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출발해서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11시 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제가 장비를 좀 손을 봐서요. 문제를 얼른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6,000명 정도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시간을 다시 원래대로 11시 이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 들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일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취재도 좀 힘들었고요.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게 있었죠. 한동훈과의 소송 뭐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제가 허허 웃고 큰 소리 치고 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소송에서 이기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많이 풀어지면서 갑자기 뭐 온몸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사실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 긴장이 풀리면 갑자기 몸이 확 힘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제가 좀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한동훈이 또 상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얘가 이대로 퍼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바짝 다시 한번 긴장하고요. 또 전선에서 한동훈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자, 아울러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 오밤중의 뉴스도 좀 더 빠른 시간 내 여러분들 주무시는 시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제가 AMK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보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보 전화는 1위로 주시면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